111편 미국 식인종. 1700년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저렇게 하나의 대륙이었고, 그리고 저기 15세기까지만 해도 저렇게 전 세계 곳곳에, 대륙 곳곳에 저렇게 바다가 있었어요. 내해가. 그거는 만년 전 아틀란티스하고 레무리아 제국이 전쟁할 때 하늘에서 쏟아졌으니까 저렇게 된 거고, 1700년도 이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현재 지도를 바뀌게 됩니다. 베링 해협도 그때 생긴 거고요. 뭔 1억 년 전 개소리는 거 뭐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그 지도 1700년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하나였다는 그 지도만 그거 하고 일본 제도 술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거인들하고 현생 인류는 같이 잘 살았어요. 저 그림이에요. 저렇게 그냥 누가 그렸네. 근데 대부분 거인들이 조선을 멸망시키는데 합류를 했죠. 그리고 반란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전부 써먹고 죽여버렸습니다. 생존자들은 지하로 도망갔고요. 그 조선이 망해가고 있을 즈음 저기 현재 메리카 미국에서 살던 우리 고려의 주민들이 저렇게 쫓겨나서 이동하는 중입니다. 아주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 아이고 저렇게 응? 옷을 따뜻하게 입고 응? 우리가 알고 있는 뻘겋은 모습은 아니네.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왼쪽은 대량 생산품으로 만들어진 그 창조된 인류의 모습 중에 한 부족의 모습을 표현한 흑표기죠. 최초죠, 최초. 거의 네 번째 생산품이죠. 하여튼간에 이부 오른쪽은 메리카에서 살던 수많은 부족 중에 하나인 아파치가 아니라 아빠치예요. 아빠의 부족이죠. 아빠치, 그치, 저치 뭐 이럴 때 제일 첫째가는 으뜸가는 부족이라는 거 얘기입니다. 으뜸. 이번에는 그림을 많이 보여줘요. 일부러 제가. 자, 고려의 주민들의 의복입니다. 고려 주민들. 그 중에 야인들이잖아요. 야인들이 많죠. 하여튼 인종은 여러 인종입니다. 백인, 흑인, 뭐 황인종 다 있어요. 다. 자, 또 봅시다. 저기 뻘겋게 다닙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뻘겋게 다녀요 지금? 여러 민족이 살았어요. 다 여러 민족이 옷이에요. 다 그냥 메리카에 살던 야인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 민족들을 다 저렇게 옷을 여러 가지를 입었어요. 자, 보시면 귀족 같이 보이죠 다들. 이번 그림은 귀족들입니다. 옷이 그냥 멋있잖아요. 당시에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빨가벗은 사람들은 어디 있냐고. 없어. 영화에서나 있지. 화가 나면은 빨가벗고 우통 까고 그냥 덤비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무릅쓰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추운 겨울에 당신은 빤스 입고 다니나? 순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보시면 또 여러 복장이 또 있죠. 뭐 여러 민족도 있고 다른 인종이잖아요. 그죠? 저 메리카는 미국이죠. 별을 뜻하고 거기에는 넓은 지역이고 여러 민족이 살았고 다양한 인종이 살았어요. 백인, 흑인, 황인 다 살았다고요. 다 같이 잘 살았다고요. 단 서로가 뭐 혼인이나 이런 거 잘 하진 않았지만 잘 살았는데 어디 쓰레기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저렇게 된 거죠. 자, 청의 복장을 봅시다. 청은 메리카의 서쪽 지방이 청이죠. 고려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고려가 전체적으로 다 고려고 영역이 줄어들고 청이 되는 거잖아요. 청이 영역이에요. 영역. 근데 청이 복장이라면서 청이 복장 맞아요 저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은 저게 아닌데 변발에 뭐고 어쩌고 저쩌고 청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데 각 민족별 인종별 다의 의복이 다 달라요. 의복이 다 달라. 이슬람도 있고 인도 복장도 있고. 아니 전 세계가 조선이고 조선 안에 고려가 있고 고려를 그대로 물려받은 게 청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의 아시아 전체하고 북미, 중미가 다 청 아닙니까? 청은 절대 나라 이름 말고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건 뭔 뻘거먹고 다니는 건데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 몇몇 미개한 민족 식인종들도 같이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순전 영화에서 나오는 거짓말이지. 자, 지금 보시면 이슬람 복장이잖아요. 이것도 청이에요, 청. 여기도 청이에요. 뭔 소리야. 청이 얼마나 넓은데. 북미 전체와 현재의 아시아 전체가 아시아고 인도입니다. 인도. 아시아고 인도. 같은 말이에요. 이 점도 잊지 마세요. 벵갈이에요. 지금 말한 거. 지금 있는 인도는. 가짜 짝퉁이라고. 짝퉁 열두 일본처럼. 지금 보는 건, 우리가 봤던 청이네? 청의 복장이네? 맞습니다. 이들은, 당시 메리카, 미국에 살던 우리 고려 주민의 복장은 오른쪽과 같은, 사진들도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왕과 왕비의 복장은 현재 보시는 것이고요. 왕과 왕비 청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고 얘기를 해보면은, 뮤 제국을 이어받았고 고려와 고려 영역 물려받았고 고려는 또 그러니까 뮤 제국을 이어받은 건 고려는 고려 영역을 다시 청이 물려받은 거죠. 청의 중심 지역은 어디입니까? 1949년 생긴 신생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한서성의 과거 장안이라고 불렸던 서안이죠. 거기에서 생겼죠. 거기가 도시 중심지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신 분이 이렇게 요런 복장을 사신 거예요. 또 이들은 고려의 영향을 그대로 물려받은 청의 황제이지 조선이라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임금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고려죠. 옆나라 짝퉁이 열도 일본도 고려입니다. 같은 고려예요. 그런데 원래 한반도에서 계속 상감마마께서 사셨다가 갑자기 아메리카, 미국 그쪽, 가나다 쪽,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지. 지금 보시면 우리 민족의 의복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조선 복제만 자꾸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려나 고구려, 특히 고구려 되게 예쁘잖아요. 고구려 복장. 현재는 외국에서 많이 보이죠? 고구려 복장. 옆나라 짝퉁 열도 일본 뭐 입어요? 고구려 복장 입잖아. 거기다가 저것도 합친 거지만 화란의 복장 화라니까 네덜란드 그거 걔네 복장이에요. 그거 김호농가 뭐신가 걔네가 무슨 복장이에요? 고구려 복장 아니야? 고구려 복장 좀 바뀐 거지. 핀란드 핀족의 나라도 마찬가지. 고구려 영역은 다 이렇게 입었어요 옛날에. 그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거.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부 우리 전통 의상인 조선의 의상이에요. 저거 다. 조선은 전 세계를 뜻하죠. 그건 하나의 영역이죠. 인류 창조자 집단 중 가장 높으신 계급이 직계의 후손이 천자이시고 임금님이시며 상감마마죠.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을 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을 태조 이성계가 다 제패했잖아요. 그죠? 전 세계를. 그래서 조선이 전 세계인 거예요. 다만 여기 한반도에 강제로 찌그러져서 몰래 살게 된 우리들은 인류 창조자 집단의 후손들이기는 하지만 높은 계급, 중간 계급, 낮은 계급 등 다양한 계급들의 분들의 후손이 직계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최고는 이제 임금님, 그 밑에는 우리들. 그러니까 서민들의 모습도 저렇게 아주 유별난 복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복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복장을 가지고 다른 나라는 또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우리 왼쪽 가운데 머리는 대수머리라고 하죠. 대수머리 저게. 응? 오른쪽엔 여러 가지 여성 의복도 보이고, 밑에는 또 우리 궁중 의복이고 또 밑에도 예쁘잖아요. 저런 머리 어디서 해? 누가 해? 없죠. 어디? 궁중에서만 쓰는 건데 다른 나라 저런 거 없어요. 이제부터 슬슬 잘 보셔야 됩니다. 슬슬 이번에 궁중의 의복이죠. 여러 가지 의복이 보이고 상감마마의 의복도 보이죠. 자, 상감마마는
해라고 했죠. 해, 태양. 응? 그러니까 항상 가슴 부위에 해를 상징한 동그란 모양을 넣는 거예요. 그 안에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용, 봉황 등을 넣죠. 해를 상징하기 때문에 붉은색을 옷을 입습니다. 파란색은 가짜 청이에요. 청. 우리가 아닙니다. 그걸 이것저것 다 쑤셔 박는 바람에 뭐 옛날에 조선의 왕이라고 파란색이라고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나머지들은 붉은색 의복을 잘 입을 수 없지만은 가슴 주위에는 절대 둥그란 모양을 못 넣습니다. 뭐가 잘려요. 붉은색 의복을 잘 입지는 못했지만 뭐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까지 뭐라 안 하니까. 다만 이제 동그란 모양은 못 넣어요. 그리고 고려를 이어받은 청이라는 영역이 생기며 당시에는 한반도와 옆나라 일본과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등은 전부 고려, 여긴 타타리아, 그죠? 고려 타타리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청입니다. 청, 타타리아, 고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번엔 조선이란 전 세계를 다스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그림부터는 임금님이신 상감마마가 메리카 미국의 자리를 잡으면서 그쪽도 우리 전통 의상을 입게 되는 거죠. 문제는 지역이 다르고 기후가 전부 다르니까 우리 의상과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당시 메리카 미국에 살던 핵심적인 사람들인 한반도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메리카로 넘어갈 때는 입던 옷은 그대로 반드시 지킵니다. 전통을 확실히 지켜요. 중심적인 사람 빼놓고 나머지들은 우리 전통 의상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역시 그 기후가 더우니까 저렇게 우리 전통 의상인 조선의 의복이 저런 식으로 의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전 세계를 다스린 임금님이신 상감마마가 현재 메리카 미국의 자리를 잡으면서 메리카 인종과 다른 그 민족과 그 수많은 민족이, 그리고 또 수많은 인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인, 황인, 흑인 전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우러져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모두 전부 기후와 지형에 알맞게 우리 전통 의상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그들이 문화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소수의 핵심적인 우리들만 조선의 의상을 전통 의상 고집하면 살 뿐이지 나머지는 다 풍토에 맞춰서 변화시켜서 입었다고요. 다시 또 보시면 또 그림이 저렇게 기후 변형이 된 우리 조선의 옷입니다. 다. 여기 잠깐 귤 하면 뭐 생각나요? 우린 밀감을 갖다 귤이라고 합니다. 밀감과 귤은 틀린 거예요. 밀감은 귤이든 뭘 시키든 간에 우리 한반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박정희 정권 때 일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일본, 오키나와 그쪽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 재배를 시작한 거예요. 밀감입니다. 귤이 아니에요. 귤은 오렌지를 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귤이래, 이 멍청한 새끼들이. 지금 이게 귤이 아니고 밀감이라고 하고 오렌지를 귤이라고 하면은 웃더라고. 어디 벌레 같은 것들이 뭘 한다고 웃고 자빠졌어, 병신들과. 하여튼 간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귤은 오렌지고 밀감이 우리가 먹는 거는 밀감. 오렌지를 우리는 꾀이라고 불렀어요. 꾀. 옛날에 꾀. 그것이 변화돼서 귤 된 거예요. 꾀래, 꾀. 오렌지는 꾀. 꾀는 귤이고 귤과 밀감은 다른 거예요.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제 보시는 그림은 조선의 백성들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틀리죠. 이게 전 세계에 퍼져있던 조선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똑같은 의복과 문화와 문명을 가졌지만 모든 인종이 다 있어요. 흑인, 백인, 황인종 모든 인종이 조선의 백성들은 똑같은 의복과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근데 다만 지역별 해당 지역과 기후에 알맞게 변형이 된 거고, 다만 중심적인 인물들만 우리가 알고 있던 복장과 동일하게 입었던 것 뿐이고, 그들이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그 어떤 인종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조선인이죠. 조선인인데, 이 사람들이 백인입니까? 황인종입니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파랑새, 그러니까 프랑스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약간 백인식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모습은 있어요. 대체적인 모습이 있다고, 대체적인 모습이 있다고요. 이들은 아무리 봐도 백인 혼혈이에요. 그죠? 백인 혼혈입니다. 이 그림은 아무리 프랑스의 사람이 조선의 그림을 그렸다 해도 눈동자가 파란 거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눈동자가 파란 색을 그리지는 않잖아. 백인이잖아요, 지금. 조선의 복장을 입은 사람이 백인이라고요, 지금. 자, 조선은 다민족, 다인종 국가입니다. 왜? 전 세계가 조선인이니까. 그 안에 고려가 나중에 청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여러 나라가 생기는데 그게 다 반란 세력들이고, 그거예요, 그냥. 그 간단한 걸 왜 이렇게 뒤집어 보고 막 그냥 막 지들끼리 막 짬뽕 해놓고 어렵게 만들어놔. 자, 이번에 보시는 그 사진은 뭐냐면, 무인들은 흑인들이 주류예요. 당시 무인들은 흑인들이 주류예요. 몸이 훨씬 좋잖아요. 백인들 역시 또 많았지만 황인종은 많지 않아요. 몸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조금 하잖아. 현재 알려진 사우라비 사무라이 갑옷은 상감마마를 지켰던 호위 무사의 복장입니다. 상감마마를 지켰던 호위 무사의 복장이 사울아비 사무라이의 그 갑옷입니다. 상감마마를 지켰다고 그 사람들은요. 옆나라 짝퉁 열도 일본은 그냥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니까 가짜 역사를 꾸민 거고, 위에 사진 보면 진짜 사우라비가 썼던, 사무라이가 썼던 칼이에요. 엄청나게 크고 길다랗죠. 저거 누가 써? 우리 못 써 저거. 내 키로도 내가 180cm인데 내가 써 저거 어떻게 써? 창보다 더 큰데. 창은 움직임이 틀려요. 저런 칼하고. 창은 움직일 수 있어도 저 칼은 힘들어요. 드는 거 보세요. 저 칼은 크기가 큰 사람들을 위한 칼이에요. 벌써부터. 딱 그거를 뭐 굳이 억지로 가짜로 만들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몇십 년 전 것도 모르는데 뭘 알아. 우리 IMF 기억해? 김영삼이 만들었던 거 기억해? 그것도 기억 못하면서 뭘 기억해. 그리고 오른쪽 중간 위에 사진 활 좀 보십시오. 저 정도 키의 사람이 활 시위를 당길 수가 없어요. 저 활을 어떻게 당겨? 팔 길이가 안 되는데 짭팔이 어떻게 돼? 그죠? 자, 오른쪽 사무라이 갑옷을 사무라이 갑옷을 입었을 때 매우 어색하고 몸에 비해 매우 커요. 자, 이게 뭐냐? 본래 옆나라 짝퉁 열도 일본 사람들이 입었던 갑옷은 아니란 뜻이에요. 적어도. 그렇죠? 체구가 큰 사람이 입어야 딱 맞는 크기고, 흑인이나 백인이 입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시 사우라비 사무라이들은 상감마모 호위 무사들은 거의 흑인 아니면 백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프를 보십시오. 그래프는 거짓말을 안 해. 응? 우리는 800년 경과 1300년 경,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1700년 경. 그거 어떻게 됐어요? 소빙하기라는 사실도 나오잖아요. 그죠? 응? 추웠어. 유럽은 그야말로 살 수 없는 1600년부터는 이건 인간이 살 수 없는 경우예요. 에? 인간이 살 수가 없다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 추워 죽겠는데. 자, 1700년 되는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뭐 진흙비 쏟아지고 뭐 물이 위 쏟아지고 그런 거죠. 그래갖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지도 모양이 바뀐 거잖아요. 1700년대는 아주 추웠다.
1800년, 1300년, 1700년은 아주 추웠다. 이거 기억해서요. 그러면 됩니다. 이번에는 세계 지도가 이제 메리카 미국 중심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일부러. 자, 1700년대 이전에는 저렇게 보라색 선을 따라서 지형이 있었다는 거, 전 세계가 하나의 땅덩어리였다는 거. 아주 수차례 얘기했죠, 그죠? 여간 1300년대는 유럽은 너무나 추워가지고 북유럽 쪽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식인을 많이 했어요. 식인을.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유럽과 이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해안가를 따라서 대이동을 해요. 그래갖고 미국의 플로리다 반도 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식인종들이. 그러면 식인을 많이 하죠. 이런 새끼들이. 그냥 워낙 추위로 인해가지고 워낙 수준이 떨어졌어요. 이들이. 그래갖고 마구 식인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조선이라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임금님이신 상감마매께서는 너그러이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메리카 쪽에, 미국 쪽에, 플로리다 쪽에서 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의 백인들이 이때 마구마구 메리카, 미국의 동부 쪽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조선이란 전 세계를 다시 다스리는 임금님이 다 그냥 그래 살아. 추우니까 그래 다 이해해줬어요. 네, 이게 나중에 후환되죠. 전부 이 자식들이 상감마마를 배신해갖고 반란 세력을 일으키죠. 뒤통수 다치고. 이건 천성들이 원래 더러운 것들이 원래 제2 아틀란티스 제국에 살던 잡것들이니까 천성이 갱생이 안 되는 애들은, 교화가 영원히 안 되는 잡것들이에요. 흉악하고 사악해요, 얘네들. 아주 당연히 먹여주고 재워준 주인을 죽이고 지가 해당 집을 차지하는 떼강도 집단이에요, 얘네들은. 응? 자, 지금 보시면은 그때 따뜻한 곳으로 왔던 이 식인종 새끼들 보십시오. 아주 그냥 처음 박혀가지고. 얘들 유럽에서 건너온 애들 전부 식인종입니다. 예, 백인 식인종.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몸에 문신이 엄청나죠. 당시 유럽인들은 저렇게 몸에 문신을 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브레이브하트 보셨죠? 아시죠? 영화. 그렇게 그림도 그리고 문신도 새깁니다. 그것이 유럽인들입니다. 당시 유럽인들. 자, 우선 당시에 이제 그림 보면 천주교라는 종교를 들고 나왔고, 나중에는 기독교라는 정신병자 만드는 세뇌 프로그램을 들고 나와. 이런 잡것들이 미국의 플로리다 반도에서 서식하던 그 백인 식인종들에게 기독교 또는 천주교, 예전은 천주교로 모두 정신병자가 되기를 강요를 해요. 근데 받아들이죠. 왜? 해당 식인종 우선 죽기 싫으니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자, 이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몸에 문신이나 하면서 식인을 합니다. 모두 백인이고 모두 북유럽에서 내려온 식인종들이에요. 이들이 춤을 추죠. 뭐 흥겹나 모르겠는데 참 수준 떨어집니다. 솔직히 몸에 문신을 어쨌든 자기의 몸에 문신을 새기면서 저렇게 살아가요. 저런 식으로 뻘거벗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림이에요. 그림. 이들은 사문 저렇게 아빠치라는 민족과 비슷하게 이제 그들하고 틀려요. 이파리 같은 것을 머리에 꽂고 다녀요. 저렇게. 그리고 저렇게 아무나 하고 저렇게 성교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돼지 그저 어떨 진짜 짐승이지 저게.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식인도 일삼아요. 저렇게 식인 풍습을 절대 잃지 않고 지냅니다. 플로리다 반도가 얼마나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도 식인하고 자빠졌으니 저 새끼들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진짜 욕 나오네 진짜.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인데도 그래요. 자, 그림 아주 예쁘죠. 그 북유럽에서 해안가를 따라 대이동해갖고 미국 쪽에 살던 백인 식인종의 참 모습이에요. 식인을 아예 기본으로 하면서 살고 있죠. 자, BBQ의 어원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BBQ 많이 먹죠. BBQ 치킨 뭐 이러면서. 자, BBQ는 뭐냐면 밥구어예요. BOBQUO. 밥구어. 말 그대로 밥구어예요. 밥구어. 밥을 구워 먹어. 밥 구워. BBQ 절대 어원 안 가르쳐주죠. 그거. 밥 구워에 밥 구워.
저들에게 밥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인이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제2 아틀란티스 제국에 있던 유럽에서 넘어온 백인들입니다. 저들이. 교화가 안 돼요. 쟤들. 절대 교화 안 돼요. 흉악하고 사악해요. 아무리 따뜻한 아메리카 동부에 했어도 플로리다 반도에 넣었어도 식인이나 하고 살았어요. 저렇게 몸에 문신하고 그림 그리고 욕 나오네 갑자기. 트림 나오나 씨. 진짜 유럽인들은 아니라고? 어? 백인들은 아니라고? 백인 식인종이 제2 아틀란티스가 있던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백인들이라고. 당시 유럽은 식인이 일상생활이었다고요. 그냥 그거 그 사람들이 추우니까 내려와서 다시 플로리다 쪽이나 미국 동부 쪽에서 그렇게 식인이나 처먹고 살고 있었던 것이고, 얘는 식인이 기본입니다. 저게 지금 사람 뭐 죽이는 거라고요? 어? 저 그냥 죽이는 거라고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쟤네들은 막 무명이냐? 유럽인이 무명인이라고? 당시 유럽 아주 세밀하게 잘 그렸습니다. 아주 아름답죠? 문명 국가 유럽인들 하면서 막 아주 멋있어 그냥. 세뇌당해서 그렇죠. 이 노예 새끼들아. 진짜 노예지 그게. 제대로 알아야 돼. 그냥 상상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제발. 적군을 잡으면 바로 잡아먹어요. 쟤들. 유럽이 일반적인 풍경이 저게. 유럽은 다 저렇게 적군을 잡으면은 그냥 먹어요. 그것이 유럽인이에요. 유럽인은 제2 아틀란티스 제국이 있던 자리고 교화 자체가 안 되는 흉악한 놈들이에요. 걔네들은. 갱생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야. 갱생이 아예 안 돼. 걔네들은. 시기는 과거 맨 처음 만들어진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수백 미터의 거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인간 잡아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물론 그 이전도 있었고 훨씬 이전도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참 또 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여튼 제일 시기는 유행을 했던 때는 언제냐면 아틀란티스하고 레물리아 제국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지구가 완전 개 박살 나잖아요. 응? 바닷물 쏟아지고 먹을 거 없잖아요.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가 밀가루 반죽처럼 그냥 마구 흔들려갖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도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 바닷물이 끊임없이 하늘에 쏟아지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먹을 거 없어요. 살고 있는 이제 생존자들은 산 꼭대기든 동물 속이든 원시 생활로 접어들죠. 이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몇백 년이니까. 점차 죽어가는 사람들 숫자가 많고, 전부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먹을 거라고는 죽은 사람 외에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은 굶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은 사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끓일 게 있어? 없잖아요. 뭘 태울 것도 없는데. 날것으로 먹었어요. 죽은 사람을 잘라서. 아틀란티스하고 레무리아 제국 전쟁은 정말 사람을 바다까지 내려놨어요. 정말. 죽은 시체가 또 많아서 잘 먹긴 엄청 먹겠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하늘에서 계속 쏟아지잖아요. 수백 년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습기가 매우 많잖아요. 빨리 썩었잖아요. 사람이 금방 죽어버리죠. 죽은 사람 못 봐서 그렇지 물처럼 다 퍼져요. 그냥 써버려갖고. 툭 불어가지고. 완전 툭툭 불어요. 그냥 펑 터져요. 어쩔 때는. 배돼지가 엄청 올라가더니 나중에 터져. 잘못하면. 그거 못 봐서 그런 거 봐.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까지 잡아먹겠죠. 이제. 응? 죽은 사람 다 잡아먹으니까 죽어가는 사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시체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지들끼리 잡아먹잖아요. 약한 애기들, 여자들. 그 사람들 돈 먹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식인종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급격하게 탄생되죠. 전 세계 곳곳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잡아먹어야 돼요. 비참하고 지독한 바다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인류들이 자신이 죽지 않으려면 가족을 잡아내는 아주 비참한 마음을 우린 절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인류는 바닥에 내려갔었고 1960년대까지 시기하는 작업들이 많았고 시기는 대를 이어가면서 수준이 빨리 떨어져가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고 한 번 시기를 하면 수준이 올라가기 어려워요. 이 수준이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간에 못 올라가고 종교라는 것에 거기다 세례 나가면 아예 수준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때 아틀란티스하고 레무르의 제국 전쟁 나고 다 터져가지고 사람들 이제 저기 어디 숨어갖고 먹었을 때 뭐라고 하나 그 죽은 사람들 보고 긴 돼지라고 했습니다. 긴 돼지 잊지 마세요. 사람 죽은 사람 보고 긴 돼지라고 하면서 잡아먹었어요. 그거 안 알려주지 절대로. 하여튼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 뭐 관심고 잘 몰라요.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99.9%는 조작 날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매국매족하는 놈들한테 배우지 말고 제대로 배운 사람한테 배우자. 역사를 화제를 알아야 또 미래를 알 수 있으니까 하는 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